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극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고 매우 중요한 단원이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을 보니까 극좌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좌표는 우리가 직교 좌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X축, Y축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이제 직교 좌표를 공부했는데, 좌표는 직교 좌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극좌표도 있고 또 원기둥 좌표, 또 구면 좌표, 다양한 좌표들이 있답니다. 자, 그 많은 여러 가지 좌표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극좌표인데, 이 사실은 우리가 극좌표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적에 직교 좌표로 계산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그 직교 좌표의 내용을 극좌표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계산이 용이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극좌표에서 배우는 이 극방정식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대생의 경우에는 공업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극좌표의 내용을 모르고는 절대로 공부할 수 없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 앞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분 방정식을 공부해야 될 경우에도 이 극좌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교 좌표로서 접근했을 때 어려운 내용들을 일단 극좌표로 접근하면 계산이 매우 쉽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던 극좌표가 일단 도대체 뭐냐부터, 자, 여러분들이 기초가 없는 분들 위해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답니다.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조금씩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극좌표가 뭐냐? 자, 요 내용을 보니까 평면상의 한 점 P에 대하여, 자,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R. 자,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우리가 R이라 하고, 그리고 반직선 OP까지의 각을 세다라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시초선에서 반직선 OP까지의 각을 얘기한답니다. 이랬을 때 점 P를 극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극좌표 R, 세타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극좌표로 점 P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시면 안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X축을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봤을 때에, 자, 요 점 P라고 하는 점을 극좌표로 나타낸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극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요 시초선에 대해서 요 동경 OP, 여기서 말하는 반직선 OP가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 좌표의 소위 Y좌표 자리에 요 세타를 표시하고, 그리고 앞쪽에는 뭘 표시하냐면 원점에서 요 점 P까지 거리. 자, 이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 점 P를 요 거리와 시초선과 이루는 각 세타로 표시해서 요렇게 R, 세타로 표현한다. 요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점 P를 극좌표로 나타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한 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1,1, 직교 좌표에서 1,1을 우리가 대충 이쯤이다 칩시다. 그러면 1,1이라고 하면 요 X축과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되죠? 그렇죠. 45도가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이라고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2가 되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소위 이제 직교 좌표에서 1,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몇 콤마 몇이냐라고 했을 때, 직교 좌표에서 소위 1,1이라고 하는 것은 극좌표에서는 요 시초선에 대해서 이 동경, 자, 요 P고 요걸 오라고 했을 때 이 점 P가 OP가 반직선 OP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45도죠. 그래서 45도를 적어주고, 그리고
요 길이가 루트 2니까 루트 2라고 잡아서 루트 2, 4분의 파이다.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표현법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도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조금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살짝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익숙해지니까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점 P의 점 P를 이렇게 원점에 대칭시킨 요 점 P를 자, 원점에 대칭시킨 점을 대략 이쯤 있다 하고 그 점을 우리가 P 다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 P의 원점에 대칭되어지는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그거 당연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을 재었을 때는 4분의 5파이죠. 그러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길이는 동일하게 뭐가 되죠? 루트 2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 P 다시, 자, P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요 P 다시라고 하는 요 점의 좌표를 극좌표로 나타내면 각이 몇 도죠? 그렇죠. 4분의 5파이.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2니까 요것을 우리는 루트 2, 4분의 5파이라고 요렇게 P 다시라고 하는 점을 극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요 점 P라고 하는 요 점하고 자, 원점 대칭 관계에 있는 점 P 다시라는 점을 우리가 봤을 때에 자, 요 점과 요 점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초선에서 우리가 이 반직선 OP까지 각인데 우리가 이 각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잴 수도 있지만은 역으로 뒤집어서 여기서 반대쪽에서 이 각을 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우리가 동일한 표현인데 요건 루트 2, 자,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라고 요렇게 표현을 상관없죠. 그러니까 요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요렇게 재면 4분의 파이지만 이렇게 재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죠. 요렇게 잴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시계 방향으로 각을, 이 동경을 요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동경이 되게 해서 각을 재면 요렇게 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2, 4분의 파이나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극좌표는 유일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얘기를 선생님 여기서 미리 얘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요 점을 나타내고 요 놈도 요 점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요렇게 재면 4분의 5파이지만 시초선에서 시계 방향으로 요 OP 다시까지 각을 재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죠. 그죠? 요렇게 각을 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루트 2, 마이너스 뭐가 된다? 4분의 3파이. 그러니까 이 말이나 다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다는 거. 자, 요런 내용들도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잘 나온답니다.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요 점에 대해서 우리가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요 각을 우리가 잡았는데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극좌표를 생각하실 때는 제일 먼저 요 각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극좌표를 잡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반직선 요 OP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을 4분의 파이로 봤을 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뭐죠? 자, 루트 2니까 루트 2라고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P 다시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P 다시라는 것을 자,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4분의 파이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자, 그러면 요게 4분의 파이로 잡았을 때에 자, 이 방향으로 루트 2라고 하면 이제 극좌표는 요 각을 4분의 파이로 잡았을 때에 이쪽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 각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원점 대칭인 저 반대 방향은 우리는 뭐다? 여기서 말하는 원점 대칭에 있는 방향을 우리는 음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P 다시라고 하는 점이 지금 이 각 입장에서는 지금 시초선과 그쵸?
시초선과 이루는 각으로 잡았을 때는 요게 플러스 루트 2니까 플러스 루트 2. 또 시초선과 이루는 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루트 2지만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45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루트, 이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이지만 이 방향으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읽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로 잡았을 때는 자, 시초선과 이루는 각 4분의 파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가게 되면 P 다시라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다?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파이라고 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값만 잡으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반 정도 이해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루트 2, 4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파이는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원점 대칭이죠. 극좌표를 원점 대칭시키라 할 때는 R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각은 똑같죠, 그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각을 먼저 생각하자. 자, 요게 45도로 각을 우리가 재었을 때는 이 방향으로는 플러스 루트 1을 읽어주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그쵸 각을 잰 요 동경 방향으로는 루트 2라고 플러스를 읽어주고 그렇지 않은 반대쪽 방향으로는 음으로 읽자는 거죠.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가면 45도 동경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동경까지 45도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가게 되면 P 다시라는 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극좌표에서는 R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원점 대칭이 된다 그랬죠. 예?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P 다시라고 하는 점이 요 점이라고 했는데 요 점, 그쵸? P 다시라는 점이 요 점이죠. 그러면 요 놈의 R의 부호를 바꾸게 되면 뭐가 된다? 요 점이 되죠, 그쵸? 그러면 요거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도 우리가 자 4분의 5파이는 그대로 두고 뭐를 바꾸면 R의 부호를 바꾸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이 점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봅시다. 자, 요 4분의 5파이라는 것은 시초선에서 이렇게 4분의 5파이로 간 거죠. 그렇죠? 시초선에 4분의 5파이를 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4분의 5파이 입장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루트 2, 이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죠. 4분의 5파이라는 각을 재어서 음의 방향으로 루트 2만큼 가면 점P가 있죠. 그럼 이게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거 두 개를 봤을 때 R의 부호만 바꿨더니 P 다시는 P가 됐다. 그리고 더 있죠. 요 놈을 가져야 되겠죠. 요 놈도 각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그대로 두고 R의 부호만 바꿔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3파인데 요 놈 역시도 P가 돼야 되죠.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요 해석해 봅시다. 자,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이만큼 각이 되어지죠. 그럼 요렇게 각을 재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루트이고 요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루트이죠. 자,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를 재서 음의 방향 루트 이만큼 갔더니 점P가 나오더라. 그래서 점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도 우리가 봅시다. 요걸 또 기준에 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지금 4분의 7파이가 있는데 요 R의 부호만 바꾸게 되면 뭐가 된다겠죠? 그 점이 극좌표에서는 원점 대칭이 된다겠죠. 그러면 P를 원점 대칭하는 게 P'니까 요 놈에서 R의 부호를 바꿨다. 그럼 요 놈도 틀림없이 P'라는 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지금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4분의 7파이라는 것은 시초선에서 이만큼 각이 지어진 거죠. 그렇죠? 시초선에서 이렇게 각이 지어지면 플러스 동경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이 이쪽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재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간다. 즉 마이너스 루트 이만큼 가면 P가 나오죠.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자 여기 너무 욕심은 내지 말고 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반만 일단 이해하자. 일단 우리가 극방정식을 공부하려면 극좌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극좌표의 기본 정의는 일단은 자
시초선에서 요 반직선 OP, 여기 표현하면 반직선 OP까지 이루는 각이 세타고, 원점에서 이 점 P까지 거리가 만약에 R이라고 했을 때에, 이 점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 요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세타면 R, 세타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아예 지금 이 각을 세타를 했을 때 이 방향으로는 이 R값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는 R만큼이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는 갈 때는 마이너스 R이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 P를 원점 대칭, 자, 뭐 나중에 이제 X제곱 Y제곱 나온답니다. 일단은 맛만 보자면 원점 대칭시킨 점을 P-라고 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R, 세타다라는 정도만 일단 지금 알아두자는 거죠. 이것은 이 방향으로 이 각이 세타만큼 쟀는데 이제 이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R만큼 가게 되면 P-라는 점, 원점 대칭이라는 점이 나온다. 요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극좌표는 유일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극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왜 무수히 많냐면 우리가 이제 각을 재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시초선에서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요 경우에 자, 지금 여기서 지금 2,6분의 파이라는 것은 자, 이런 뜻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길이가 2고 요 각이 뭐다? 6분의 파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점 P가 있는데 이게 2,6분의 파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극좌표라니까 뭐 이 선분 길이 이런 게 이거는 이 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극좌표라는 건 이 점을 얘기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극좌표로 표시할 때에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요 원점에서 이 P까지 이루어진 요 반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읽어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각을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이 좌표를 2,6분의 파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 R 값이 자, 요 R의 값이 2가 될 적에도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죠. 왜냐면 자, 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지만은 자, 요걸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도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 바퀴 시계 반대만 한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 읽을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도 6분의 파이라고 읽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6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 요렇게 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 6분의 파이 두 바퀴 돌고 와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 두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라고 각을 표현해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 점 P를 표현하는 방법은 2,6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n 파이. 물론 여기서 요 n은 정수랍니다. 얼마든지 그쵸, n값에 따라서 무지 많은 방법으로 표현되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자, 대충 이쯤 잡아 보겠습니다. 요 점 P를 아까 얘기했지만 원점 대칭시킨 점을 우리가 P-라고 읽어주면 요 P-는 R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겠죠. 자, 자세한 건 또 나온답니다. 마이너스 2,6분의 파이인데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걸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또 요렇게 이해할 수 있다겠죠. 요렇게 각을 재면 이게 얼마죠, 이게? 요렇게 각을 재면 요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그러면 요 P-라고 하는 이 점은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큼 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만큼. 자, 요렇게 각을 쟀을 때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동경이 있는 게 플러스고 이 반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2,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150도만큼 가가지고 양의 방향이 아니고 음의 방향으로 오면 요 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요걸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요거보다 할 수 있죠. 여기에서 R의 부호만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R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뒀을 때도 요 세타는 자, R을 마이너스 2로 뒀을 때도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각을 재도 상관없죠. 위하고 똑같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n파이 이런 식으로 물론 n은 정수랍니다. 이 경우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이 극좌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지금 여러분 한 70% 정도 이해되면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도 여러분들이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을 먼저 생각하라.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로 각을 쟀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P 다시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그쵸? 이만큼 온다는 것은 마이너스 이만큼 오게 되면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잡았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보내버리면 그쵸? 반대 방향으로는 이만큼 보냈다. 즉 마이너스 이만큼 가게 되면 이 점 P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가지고 간단한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하대학교하고 또 몇 개 대학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자, 직교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극좌표로 나타낸 거. 요건 대단히 쉽죠. 자, 요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조금 위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점. 자, 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원점에서의 이제 그 동경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반직선을. 그럼 일단 여기서는 각은 전부 다 플러스로 표시되니까 일단 요 각을 재야 되겠죠. 요 각이 몇 도죠? 그렇죠. 4분의 5파이죠. 그리고 요 원점에서 P까지 길이가 루트 2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죠? 요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루트 2, 4분의 5파이.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에 답을 골라보면 답은 일단 1번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더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각을 이렇게 잴 수도 있죠. 이렇게 재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고 재었을 때도 어쨌든 방향은 양의 방향이니까 루트 2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또 요걸 요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이 반대 방향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자, 요렇게 여기서 각을 재면 이게 뭐가 되죠?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그러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을 4분의 파이로 쟀을 때는, 자, 요렇게 45도로 쟀을 때는 이 방향은 플러스 루트이지만 이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루트이죠. 각을 45도 재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보내버리면, 즉, 마이너스 루트 이만큼 가게 되면, 요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을 원점 대칭시킨 점으로 이해해도 되고, 그러니까 요 점은 원래 루트 2, 4분의 파이였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요 점을 원점 대칭점이라 이해도 되고, 10초선에서 45도 재어서 반대 방향으로, 네? 그쵸? 루트 이만큼 보내버리면, 즉, 마이너스 루트 4도, 마이너스 루트 4도, 4분의 파이도 역시 요거나 다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에 이제 예제 2번 같은 문제.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1, 루트 3을 극좌표 R, 세타로 바르게 표시한 것이 아닌 거 골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을 표시했을 때에 직교 좌표에서 1,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에 자,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되죠? 2가 되죠, 2.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각이, 자, 3분의 파이, 60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가장 쉽게 표현하는 이 점피를 표시하는 좌표는, 극좌표 표시하면 2,3분의 파이죠. 그렇죠? 2,3분의 파이. 자, 일단 요 2,3분의 파이는 당연히 나왔죠. 그런데 이제 보기 보니까 이제 요 마이너스 값들이 다 지금 요 R 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거에 이제 예, 지금 반대로 가봐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요 반대로 샥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자, 요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일단 요 각은 몇 도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가 되어지고. 자,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시초선을, 자, 시초선 요렇게 각을 재게 되면 요게 뭐가 되죠? 예? 3분의 요게 4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40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각을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로 각을 재어가지고 이 점피를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로 재서 반대방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보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바로 점피가 되고, 그리고 요렇게 또 각을 잴 수 있죠. 자, 요것은 3분의 우리가 자 4파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3분의 4파이로 와가지고 역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보내버리면 즉 마이너스 2,3분의 4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점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면 몇 번이 답이다? 요 2번이 틀린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당장 말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240도면 각을 이렇게 재면 여기 오죠. 이 동네. 이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이쪽으로 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요렇게 했을 때에 지금 마이너스 지금 240도라고 하는 것은 자, 선이 이렇게 있죠. 요렇게 돌아가야 쟀을 때 요게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40도죠. 그런데 요렇게 재어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보냈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요 점은 바로 이 점이 여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점피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요 점피를 극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은 요렇게 3분의 파이로 각을 쟀을 때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각을 이렇게 쟀을 때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로 쟀을 때는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면 되고, 3분의 4파이라고 각을 쟀을 때도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면 되죠. R값을. 요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좌표 중에 직교좌표로 나타났을 때에 제 3, 4분면에 있는 점을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요 1번 문제. 자, 보기 2번. 자, 보기 3번. 자, 보기 4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찾아봅시다. 자, 각을 먼저 생각하죠. 각을. 마이너스 60도죠. 그죠? 마이너스 6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 자, 그럼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 있겠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60도인데,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오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사분면? 4, 4분면의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는 플러스 60도. 플러스 60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요게 플러스 60도인데, 음의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온 점이니까 이 점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다?
지금 제3, 4분면에 있는 점은 요 2번이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지금, 자, 요게 지금 대략적으로 123분의 2파이죠.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지금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사분면? 2사분면 점이죠. 요거는 3사분면 점이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대략적으로 요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근데 이 동경에 음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쪽으로 1만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사분면의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했는데, 일단은 직교좌표와 극좌표를, 직교좌표를 극좌표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각을 먼저 생각하자. 왜냐하면 극좌표의 표시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표현을 아는가 모르는가도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극좌표 하나의 점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이제는 이 세다라고 하는 요 각이 0과 2분의 파이,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R 값이 1과 2 사이 값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이 극좌표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한다? 각을 먼저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 각의 범위는, 자,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죠. 자, 그래서 0일 때는 우리가 요렇게,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는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0과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요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요것은 우리가 이 R값이 여기서는 플러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R값이 0도로 측정했을 때 플러스 방향이고, 자, 그리고 지금 2분의 파이로 각이 측정되었을 때에 요게 플러스 방향, 요 방향이죠. 만약에 요게 음이 될 때는 0의 음의 방향은 이쪽이죠. 그리고 2분의 파일 때 음의 방향은 요거에 대비해서 요 밑에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R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그죠? 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1이고, 자, 요게 1이다라고 했을 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은 바로 요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게 2고, 자, 요게 2다라고 하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은 지금 0과 2분의 파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자, 요걸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안 예쁘니까,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보내봅시다. 예? 자, 요게 지금 2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리는 지금 1과 2 사이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찾는 극좌표의 점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 원점으로 거리는 1과 2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요번에는 각은 이렇게 딱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요게 뭐다? 4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이제 R 값이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동경에 대해서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이 뒤로 가면 요 45도 입장에서는 뭐다?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요 R이라고 하는 것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은, 그죠? 대략 한 2점 잡아가지고,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만큼을 우리가 잃어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2가 되는 지점,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죠? 거리가 3만큼 떨어지는 거, 뭐, 대충 2점 잡아봅시다. 요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거리를 우리가 편의상 3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찾는 극좌표의 점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즉일 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되는 점에서 2만큼 되는 점까지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요와 같은 선분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을 때에 각이 45도일 때에 자, 요 말은 45도 요 각의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까지 얘기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45도 각을 잰 요 동경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데까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T급본을 보시면 자, 각은 이제 45도죠. 자, 각이 45도니까 자, 대략적으로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요 각이 지금 뭐다? 4분의 파이죠. 그런데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는 것은 0을 포함한 다 음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경 입장에서 요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고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0을 포함한 음의 방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각 4분의 파이를 했을 때에 요 R의 값을 보니까 0을 포함해서 음의 방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가 역시 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이 각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죠? 120도하고 150도 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도는 이쯤 있겠죠, 이쪽. 자, 요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120도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 150도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간이 간 이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편의상 6분의 5파이 150도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의 입장에서는 자, 요 120도와 150도 사이인데 요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이고 요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인데 여기 보니까 R의 값이 뭐다? 실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실수라는 것은 플러스도 다 되고 마이너스도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경과 요 동경 사이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그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실수인 점들의 극좌표절이, 그죠? 그러면 모든 원점을 포함해서 모든 플러스 점들은 다 이 동네에 모여 있겠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 있는 점들은 몽땅 다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R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플러스, 모든 마이너스. 자, 양의 방향으로 몽땅 다 음의 방향으로 몽땅 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0도와 150도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극좌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극좌표로 우리가 어떤 직교좌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이 직교좌표를 이렇게 무엇으로 극좌표로 바꾸었을 때에 그 계산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좌표와 직교좌표를 우리가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고치고 또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고치는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극좌표와 직교좌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자, XY 이렇게 직교좌표 입장에서 요 P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직교좌표로서 X, Y를 해봅시다. 그리고 극좌표로 봤을 때는 요게 세타고 요게 아니니까 분명히 요 X, Y라는 것은 극좌표로 이해하면 R, 세타라고 요렇게 우리가 그쵸? 요거는 우리가 직교좌표로 표시하면 X, Y.
자,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게 뭐다? R, 세타죠. 그러면 요 XY하고 요 R과 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여기에서 요 직교좌표의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직교좌표의 뭐다? X값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직교좌표에서 뭐에 해당된다? Y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직교좌표의 X는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R과 세타로 표시하면 X는 직교좌표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요 세타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이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직교좌표의 이 Y를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R과 세타로 표시할 때는 R 사인 세타로 표시된다는 거. 그리고 직교좌표의 X값하고 직교좌표의 Y값, 그리고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요 R하고 X와 Y와 R의 관계는 요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다? R제곱이라고 하는 요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죠. 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y제곱 이꼴 4ax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요거는 우리가 지금 직교좌표에서 표시한 우리가 이 직교좌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극좌표로 한번 어떻게 하자? 고쳐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직교좌표의 이 y라고 하는 것은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r과 세타로 표시했을 때는 r 사인 세타로 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값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하고, 그리고 요 x값 대신에는 뭐다? 그렇죠. r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대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요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요건 4a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요 r을 하나 약분시켜 버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는 보통 r에 대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양변을 이제 우리가 뭘로?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버리면 4a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다는 것은, 자,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우리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인의 역수는 뭐다? 우리는 코세컨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 요 포물선, 직교좌표에서 요 포물선 방정식은 극좌표에서는 r 이꼴 4a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세컨트 세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교좌표로 표시하면 직교좌표로 표시된 이 원은 지금 우리가 극좌표로 바꾸었을 때는 훨씬 더 간단해지죠. 왜냐하면 요 x제곱 y제곱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r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r제곱은 자 a에다가, 자 x 대신에는 뭘 대입한다? r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r을 하나 약분시키니까 결국 뭐가 되죠? 자, 결국 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극좌표로 표시하니까 r 이꼴 a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경우에 직교좌표로 표시했을 때보다도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하게 표시되죠. 그죠? r 이꼴 a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꼴 ax라는 이 직교좌표로 표시된 원의 방정식을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구했는데, 그럼 역으로 얘를 다시 이렇게 직교좌표로 고치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묻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r을 곱해준다는 거죠. 좌변에 r을 곱해주고 우변에 r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그리고 a는 그대로 두고 요 r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까? x가 되니까 요렇게 우리가 처음의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 이제 요 극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들을, 극방정식으로 표시된 것을 직교좌표에서의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억은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죠. 자, 왜냐면 요 r 코사인 세타가 뭐와 같으니까, 자, x와 같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x 이퀄 2라고 하는 직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 니은의 경우에는, 자, r 코사인 세타 하나는 x가 되어지고, 그리고 r이 하나 남았죠. r 사인 세타는 여기서 보다시피 y가 되니까, 결국 좌변은 x 곱하기 y로 표시하니까, 요렇게 되어지는 x 곱하기 y 이퀄 4라고 하는 삼곡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 t급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요거는 r 코사인 세타는 x니까 그거 전체의 제곱이죠. 그래서 r 코사인 전체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요것은 r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y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각각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1번과 2번.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요것을 이제 요 직교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극방정식으로 고치고, 또 예제 2번에서는 극방정식으로 고쳐 있는 것을 직교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라,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전개를 하면 되겠죠. x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자, 플러스 9 플러스 9는 좌변 우변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제곱 대신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이 y제곱 대신에는 여기 r제곱이 있으니까 r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6에다가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요 r을 하나씩 약분시켜주면 결국 우리가 r은, 자, 6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요런 모양으로 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시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죠? r 이퀄 6 사인 세타라고 표시하면 요 원의 방정식에 해당된다. 자, 예제 2번도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을 직교 방정식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요 r 코사인 세타가 뭐죠? x죠, x. 그러니까 요것은 x 이퀄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r제곱 이퀄 4r 코사인 세타다. 자, r제곱 뭐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r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x죠. 그래서 이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x. 자, 요와 같은 경우에는, 자, 양변의 분모를 곱해버리면, 자, 2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4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양변의 분모만 곱해버리면.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요것은 r 코사인 세타는 x를 나타내고 r 사인 세타는 y를 나타내니까 결국 요렇게 2x 마이너스 y 이퀄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직선의, 요게 플러스 하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